결론을 말씀드리면 손소독제는 죄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생리장애 현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햇빛에 키워도 돼 이렇게 두둥 23년 6월 30일 원래 계획이 없는 건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7월하고 8월은 토일 쉰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 5일 근무. 내일 빨간 날 7월 1일 맞죠. 그래서 하우스를 못 나올 것 같아서 아까 댓글에 일부 질문하고 아까 손소독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마무리 해드릴 겸 아까 댓글에서 방금 금이 타질 않나요? 여기 보시면 금이 보통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저는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면 얘는 치와와 복륜 형태의 금이죠. 아주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놈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밖에 있는 거 얘가 이제 밖에 있는 거죠. 마리아금. 얘는 마리아금이고 얘는 엘코온금. 아까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여기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땡볕이에요. 땡볕. 뭐 차광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비 며칠째 계속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 꺼내 놓은 지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햇빛이 강했죠. 강한데 지금 타는 듯한 증세는 없습니다. 그 타는 듯한 증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영상이 있습니다. 햇빛에 물론 얘를 실내에서 뒀다가 갑자기 거리대에 나와서 생빛을 맞으면 타겠죠. 당연히 화상을 입는데, 그러면 하얀색 부분만 타는 게 아니라 이 녹색 광합성 되는 부분이 같이 타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키우다 보면 어떤 증세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특히 아랫잎부터 하얀색 부분이 새카매져요. 진짜 그 햇빛에 화상 입은 것 마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죠. 금땡이는 햇빛을 받으면 탄다.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양의 이동이 부족하는 그 생리장애 현상 때문에 비롯이 됩니다. 고온다습한 계절이 되면 아무래도 물과 영양을 좀 덜 빨아먹잖아요. 그 영양이 양분의 이동이 끝까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이쪽이 마치 타는 듯한, 잘 보시면 탔다기보다는 검은색 반점의 형태로 막 이렇게 나타나요. 물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병으로 진전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생리장애 현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햇빛에 키워도 돼 이렇게 햇빛에 막 키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테스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그 정신적인 위안을, 야 얘는 무식하게 이렇게 막 때려 키우네, 그 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오해도 풀을 겸 식물에 대한 오해, 그런 거를 제가 몸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소독약, 손소독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손소독제 아닙니다. 손소독제는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느냐? 저는 물론 어떤 손소독제를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손소독제를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냥 일반적인 약재를 쓸 거예요. 왜냐면 그 데이터 때문에 그래. 그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효과 면에서도 안정적인 거를 저는 선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손소독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소독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손소독제가 용도가 왜 살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진짜 뭐 거기에 해당하는 균은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물에 적용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 18년도에 그때 교육받을 때 제가 락스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락스를 몇 대 몇소를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시면 곰팡이균이 죽는다. 그래서 그거를 카페에서 제가 팁으로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걸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인데 락스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가 좋다더라, 핑크 장갑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게 효과가 있냐 없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내 상황에서, 내 환경에서 어떤 손소독제든 락스든 친환경 자재든 농약이든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제가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 항상 무조건 막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만만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얘가 만만해.
요 몰게인이 만만해. 몰게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금이 만만해. 요거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 몇 개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또는 이쪽에 여기 보시면 약하고 강을 써놨죠. 오른쪽은 강, 왼쪽은 약. 제가 종이로 가려놓고 친 거예요. 이렇게도 저는 테스트를 해, 일부러. 어떤 혹시나 모르는 그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장애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아까 그걸 보니까 손소독제를 살포를 했는데 이틀 만에 검은색 반점이 다 나타났다. 그러면 일소피해 화상이라고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일소피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동그랗게 반점의 형태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일부만 나왔어요. 일부만 나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농도 장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보통 약해라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농도 장애가 큽니다. 그러니까 약의 어떠한 성분 자체가 식물에 침투를 해서 문제가 있을 확률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식물하고 내가 사용했던 약하고 농도가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좀 진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소독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 농약처럼 침투형 제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몸에 직접 침투를 해서 지금 아까도 댓글에 못 알아듣겠다고 도통 그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 영상 천천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약간 중간 정도 좀 매니아 활동 하셨던 분들이 쉽게 이해는 가실 거고, 아직 입문하시는 분이면 야 이거 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설명이 단답형이 빠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지라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침투형, 침투 이행성, 식물 몸에 침투를 해서 나타나는 자재는 고온 다습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 자체가 우리 얘네가 지금 반휴면기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리장애가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손소독제라면, 만약에 얘가 그냥 뿌리는 손소독제라면 요거 자체가 얘가 농도가 안 맞아서 식물에 어떤 장애를 입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 몇 배를 희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 왜냐면 손소독제 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식물에 몇 배를 희석해서 특히 다육식물에 또는 아가보이데스에 두들레아에 에케베리아에 멀로철아에 뭐로 주라는 데이터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락스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친환경 농법에서도 그 락스 자체의 성분이 친환경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수업을 받으면서 락스를 활용하는 그런 그 강사님들도 계셨어요. 일반 살균에서. 근데 이거는 가정용에서 간편하게 또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우스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락스를 타서 이렇게 뿌려라, 제가 말씀은 지금 안 드리고 있어. 왜냐면 거기에 대한 식물의 그 병원균,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세균성 질환, 곰팡이성 질환, 그게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데이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자재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큰 회사 상품을 선호하는 게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성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가정에서 쉽게 그냥 대량, 제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집에서 베란다에서 소량 키우시는 분들 살균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손 소독제를 쓰든 뭐를 하든 이거 물러 죽는 거랑 해당 없어요. 물러 죽는 거 토양전염병, 그 세균성 말고 세균성도 포함, 곰팡이성 질환의 그 토양전염병 후사리움 계열은 토양전염병이에요. 여기다가 침투형이 아닌 이상에 백날 쳐봤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했잖아. 간단하게 가뻔하게 치고 넘어가라고. 이게 물론 흙에다가 친다 해도 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요즘에 뭐 습하고 건조하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그냥 가볍게 칙칙칙 가볍게 어떠한 자재를 활용하시려든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라,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금땡이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잘 보시면은 금을 저처럼 무식하게 땡볕에서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우스 안에나 집에서 살짝 그 그늘을 만들어줘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 분들도 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한 7월 중하순 고온의 기가 돼서, 고온이 되면서 제대로 물과 영양을 흡수를 못하는 시즌이 되고, 습도가 높아지는 게 같이 짬뽕이 된다면 분명히 아랫잎 주위부터 새카맣게 타듯이 검어질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늘을 쳤어요. 그늘을 쳤는데 무슨 화상을 입어? 그게 아니라 영양, 지하부에서, 화분 안에서, 토양에서, 뿌리에서 제대로 수분과 영양을 빨아먹질 못하니까 여기까지 완벽하게 전달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왜 아랫잎부터 그 검은색 갈변 타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칼슘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칼슘 부족이라 기타 어떠한 특정 영양소의 부족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이 제한되니까 그렇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소라든가 기타 다량 원소가 수분하고 영양 공급이 딱 차단이 되면은 아래에서 위로 신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아랫잎부터 천천히 새카매지거나 식물의 그 잎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괜히 더 복잡해지신 거 아니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처음 사용하는 거, 핑크 장갑이 좋다 하던, 누가 좋다 하던, 반드시 우리 집, 내 환경에서, 내가 키우는 하우스에서, 내가 키우는 하우스 키핑장에서 테스트하고 확대한다. 좋든 나쁘든 테스트하고 확대한다. 나는 식물 개수가 없으면 잎 한두 개라도 뿌려보고 지켜본다. 만만한 식물이 많으면 다른 거를 한번 뿌려 놓고선 최하 2, 3일. 아까 그분도 저쪽 언니야도 이틀 지나서 다 검은색 반점이 따다닥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한 길면 뭐 일주일인데 2, 3일 정도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확대를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은 핑크 장갑 채널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해가 진 후에 살포를 하고, 웬만하면 그늘막을 덮어주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금땡이는 실내에서 한 방에 햇빛으로 꺼내는 거 빼놓고선 대부분 생리장애, 고온다습, 수분의 이동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영양의 이동이 잘 안 되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착용을 하시면 당연히 이게 좀 서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과 영양을 더 흡수를 더 할 테죠. 그냥 땡볕에 놓는 것보다. 온도가 조금 그나마 서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완화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햇빛의 관계에서는 이게 타는 현상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은이네 카페에서 계속 보셨거나 핑크 장갑 채널을 예전부터 몇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낯설을 거예요. 요거 저기 테크노 언니야, 여기 앞동네 그 언니야가 요거 판매한대요. 제가 이제 중개만 시켜드리는 거고, 제가 또 따로 삥 뜯지도 않습니다. 확장형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하는 거, 요거 나중에 제가 이쁘게 여기 세팅이 되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7월 8월 토일은 쉽니다.